복잡하고 어려운 뉴스 제가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문현준의 뉴스창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많은 뉴스들이 좀 쏟아져 나오고 있고, 여러분들이 또 뉴스를 보면은 뭘 봐야 할지, 그리고 보더라도 이해가 안 되거나 좀 해석이 안 될 때가 있죠. 그거 제가 쉽게 풀어드리고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뉴스만 쏙쏙 뽑아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고요. 바로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 오늘 뉴스 처음으로 뽑아온 뉴스는요, 테이퍼링에 대한 이야기들이 점점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테이퍼링 이제 좀 지겹잖아요. 그죠? 테이퍼링에 대한 이야기가 좀 지겨운데, 테이퍼링이 뭔지는 제가 경제 상식 사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이미 알려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필요하신 분들은 꼭 보시길 바라겠고요. 테이퍼링이 과연 이 시장에 엄청나게 충격을 줄까라고 한다면요, 저도 이 말엔 동의합니다. 시장에 큰 충격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테이퍼링을 진행한다라는 이야기 나왔을 때 이미 알고 있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게 엄청나게 말 한마디 나왔다고 해서 갑자기 폭락을 하거나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그런 거죠. 우리가 소나기인가, 그러니까 폭우인가 가랑비인가 라고 따져본다면은 이런 테이퍼링이라던가 금리 인상은 가랑비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엄청난 물난리를 만들 것 같진 않은데, 그 비가 지속이 되고 오래되면은 결국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증시 또는 경제 상황이 조금 충격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내용들은요, 단기 충격이 아니라 장기 충격을 줄 내용들이기 때문에 좀 멀리 보고 여러분들이 관점을 잡고 대응을 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테이퍼링 이야기 나온다고 해가지고 내일 당장 눈 앞만 보면서 어우 이번 달 괜찮을 거야 또는 이번 달에 문제가 있을까, 이게 아니라 향후 한 1년 또는 2년 장기 투자 계획에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 수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을 찍고 있는 목요일이 지금 제가 영상을 찍고 있는데, 이 영상을 찍고 있을 때는 이미 기준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0.75%가 되었죠. 근데 뭐 제가 미리 이렇게 뉴스를 뽑아놓은 상태에서 영상을 미리 찍다 보니까 이렇게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렇게 뉴스를 먼저 선택을 했었어요. 아무래도 한국은행은 이제 금리를 안 올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거든요. 진퇴양난이에요. 안 올리기에는 가계부채가 너무 부담스럽고, 올리기에는 가계부채가 조금은 터질 수도 있고 경제가 조금 위축될 수 있는데, 어느 쪽으로 가야 될까에 대한 문제에 있어가지고는요, 금리 인상은 반드시 해야 돼요. 어차피 해야 되는 건데 지금 할까 나중에 할까의 문제인데, 나중에 하더라도 뾰족한 대안이 없다면 지금 하는 게 맞을 수 있어요. 매도 먼저 받는 게 낫다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미루기는 이제 부담스럽다라고 본 것 같아요. 그래서 0.75%로 0.25% 정도 이렇게 올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 올렸다고 해서 갑자기 뭐 시장에 충격이 생겼거나 문제가 생길까요? 라고 한다면 요 놈도 마찬가지로 조금 중장기적인 가랑비에 속합니다. 좀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시장을 침체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당장에는 어마어마한 충격이 있거나 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지수가 약간 힘을 잃어버리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폭락을 한다든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또 새로운 악재가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뭐 이대로 그냥 무난하게 흘러가지 않을까 보시면 돼요. 대신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조금은 하락세로 점쳐보는 것이 유리한 그 포인트가 될 것 같네요. 자, 어쨌든 기준금리 인상 이렇게 진행이 되었던 상태에서 뭐 채권 전문가들도 금통위가 이제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었지만, 사실은 이제 기준금리가 올랐다라는 거, 미리 뉴스를 제가 뽑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이 됐지만요. 어쨌든 이것도 67%가 동결 전망을 했었는데, 사실은 원래 80%대 이상이 동결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저게 이렇게 내려갔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89%에서부터 이제 67%로 좀 떨어졌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역시나 금리가 올라갈 것이라고 미리 시장은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충격이 생기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 거고, 실제로 지금 오늘 목요일인데 금리가 올라갔다는 뉴스가 나왔지만 시장이 강하게 올라가진 못했어도 그렇다고 해서 충격을 받고 갑자기 1%, 2%, 3% 이렇게 빠지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런 것처럼 큰 충격이 나오지는 않는다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자, 어찌됐든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어디에 이제 영향을 줄 것인가, 바로 이런 부채들이죠. 지금 여기 뉴스에는 가계대출에 대한 이야기만 나와 있지만 지금 기업 부채도 장난이 아니고요, 국가 부채도 장난이 아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 한번 해볼 때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이자 부담이 늘어나게 될 텐데, 이런 이자 부담이 늘어났을 때 과연 부동산을 딱 꽉 쥐고 버티려고 할 것인가, 주식을 꽉 쥐고 버티려고 할 것인가, 이자 내기가 부담스러워지니까 비중을 줄일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남아있는 것 같아요. 지켜봐야 되겠죠. 다들
이자 좀 내고 뭐 말지 뭐라고 생각할 정도로 여유가 있다든지 또는 이자 부담이 별로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주식이나 부동산을 처분하지 않겠지만 부담된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좀 처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처분한다는 뜻은 결국 매도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매도를 할 때 과연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을까? 지금 연끌대출뿐만 아니라 빚을 내서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도 꽤나 많이 있고 증시에 나와 있는 돈들이 과연 돈이 그대로 남아 있을까에 대한 문제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쉽게 생각하면은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결국은 구매력, 매수의 여력은 조금 떨어지게 되고 매도의 가능성은 열리게 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이론상으로는 그렇지만 현실에서 현물 지수에서는 또 다르게 반응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반응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장기적으로는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역시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주식뿐만 아니라 회사채, 기업들도 부채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증시에 돈이 많잖아요. 우리가 유동성이라고 하는 것들 돈을 풀어가지고 증시가 올라왔단 말이에요. 돈이 증시로 많이 몰려 들어왔거든요. 근데 기업들 입장에서는 주가가 올라갔다고 해서 기업에 돈이 생기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뭔가 수를 써야 되는데 결국은 주식을 새로 찍어서 파는 방법이죠. 주식을 새로 발행을 하는 방법인데요. 그렇게 발행하게 되면은 결국 기업들은 시중에 나와 있는 개인들의 돈을 조금 쉽게 가져가서 투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기업 입장에서는 자금 조달이 쉬워지기 때문에 좋을 수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우리 개인들 입장에서는 기업들에게 돈을 뺏겨서 물려버리게 되는 그런 현상들도 나올 수 있다는 거죠. 특히나 주가가 올라간 상태에서 유상증자를 하게 됐다라고 한다면요. 거기서 더 큰 모멘텀으로 기업이 성장하지 못하면은 고점에 물려서 고생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코로나 터지고 난 다음에 주식 조달하는 그리고 자금 조달하는 그 양이요.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참고 한번 해본다면은 지금 시기가 과연 개인에게만 유리한 걸까 아니면은 돈이 있는 사람들, 부자들에게 유리한 시장인가를 여러분들이 한번은 판단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조금 진지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일단 이렇게 여러 가지 뉴스들이 좀 나왔는데 금리에 대한 이야기는 벌써 인상으로 갔기 때문에 인상 이후에 이제는 좀 중요한 거는 이 8월에 인상을 하게 되면은 10월, 11월에 인상을 또 이어나갈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추가 인상인 거죠. 그 추가 인상에 대한 이야기들이 또 나오게 되면은 이제 시장은 조금은 발작을 일으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생각한다면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 2021년 말과 2022년 초까지 상당히 험난한 길을 좀 걸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증시가 계속 요동을 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시기에서 여러분들이 역시나 좀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증시에 놀아나게 되거나 이 요동치는 파동 속에서 고점에만 자꾸 사게 되는 형상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점들 좀 막아내고 싶다. 저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최대한 올라오는 종목들은 정리를 잘 하시고 내려갔을 때 사야지만 그 요동치는 파동 속에서 나에게 유리한 길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좀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오늘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뉴스 최대한 많이 신경 쓰시길 바라겠고요. 악재로 약간 남아있던 불안 요소들이 실제로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들이 시장에 어떤 충격을 줄지 또는 어떠한 영향을 줄지를 조금 체크 한번 해보면서 시장을 같이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하셨고요. 지금까지 뉴스창의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